따뜻한 봄날, 오랜만에 산책에 나섰습니다. 시간은 너무도 빠르게 흘러 한국에 온 지 벌써 6년이 됐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무작정 찾아온 고국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그냥 말로는 궁금해서 처음에는 그냥 되게 편했어요. 말만 안 하면 평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항상 어디 가든 항상 눈에 띄는 존재였다가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서 살 수 있다는 건 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길 걷다가 엄마, 아빠 나이 이렇게 정도 된 아줌마, 아저씨들 얼굴 계속 쳐다보는 거 저도 깨달았어요. 저를 닮은 얼굴 계속 찾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엄마를 찾고 싶었다. 그건 깨달았어요. (1982년 3월생인) 셰넌은 4살 때 쌍둥이 언니와 함께 같은 가정에 입양됐습니다. 당시 청도 군청 앞에서 고아로 발견돼 근처 보육원으로 옮겨졌고 이후 입양기관을 통해 미국인 부부에게 입양됐다는 겁니다. 이 기록을 가지고 셰넌은 지난 6년간 친엄마를 찾아 헤맸습니다. 기록으로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는 방송에 나가는 거예요. 생각해봤는데 힘들게 용기를 내 문을 두드린 방송국의 오디션 프로그램. 전국으로 방송되는 결선 무대에 오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연이 기사화되면서 지난달 기적처럼 친엄마를 만났습니다. 셰넌의 기사를 우연히 보게 된 엄마가 먼저 연락을 해온 겁니다. 엄마도 그동안 셰넌을 애타게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여 년 만에 알게 된 입양의 진실은 기록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외할머니가 자기가 죄를 다 받겠다고 그냥 잊고 살아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허트는 그냥 버려졌다고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외할머니는 엄마한테 해외 입양 보내줬다고 얘기했어요. 따로따로 보내지 말라고 꼭 같이 보내라고 얘기했대요. 알고 있는 정보를 없앤 거예요. 근데 왜 없앴냐면 법적으로 호적에 올라와 있는 아이를 보낼 수 없어요. 그래서 버려졌다는 걸로 조작했어요. (1979년) 프랑스로 입양 간 이상아란 여자아이입니다. 이 사진은 엄마가 가진 유일한 딸의 흔적입니다. 수영 씨는 이혼한 남편에게 양육권을 빼앗긴 뒤 딸을 볼 수 없었습니다. 딸이 입양된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홀트 아동복지를 가서 제가 알아보니까 프랑스로 입양이 됐더라고. 이제 애기 아빠가 이제 포기각서를 쓰고서 애기를 입양시켰는데 저는 그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프랑스 주소는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알려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 30년 수영 씨는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진짜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것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만나는 것보다 이렇게 나이가 많아도 찾아오지 않으니까 무슨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가슴이 홀트에서 친엄마한테라도 무슨 서명이라도 받았다면 제가 알았을 텐데 저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고 부모가 이렇게 애타게 찾으면 좀 연락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국 전쟁 직후 시작된 해외 입양이 벌써 60년을 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전쟁통에 고아가 된 아이들이, 가난해서 버려진 아이들이 새 부모를 찾아 이국 땅으로 향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 정도 잘 살게 된 후에도 해외 입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매년 입양되는 2,000명 안팎의 아이들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해외로 입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25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너무 해외 입양을 통해서 그 미혼모 아동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이런 비판들 분명히 있었죠.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이제 국제적인 어떤 그 경제 대국으로 올라가는 그런 바로 턱 앞에 있지 않습니까? 뭐 한 10대 경제 규모로 올라가고 진입을 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해외 입양에 전 세계에서 4위를 차지한다고 하면은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에 걸맞는 그런 상황일까? 그리고 수많은 입양인과 친부모들이 서로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덜어는 기적처럼 만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러지 못합니다. 참는율이 상당히 아직까지는 낮습니다. 굉장히 낮은 그 이유는 오래전에 그 입양할 때 여러 가지로 좀 그 서류가 완비되지 않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때 친부모들이 어디에 지금 가서 생존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대체 무엇이 입양인과 친가족의 만남을 가로막고 있는 걸까? 바로 오랜 입양 관행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입양 관련법이 제정된 1960년대부터 이미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사실상 현실에선 무시돼 왔습니다. 아마 아드님이 어디 계시다면 분명히 부모님이 나를 찾으셨다고 믿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런 노력은 안 해보셨나요? 찾아는 봤죠. 찾아는 봤는데 찾을 수가 없었고요. 커튼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팔 년 전 한 상봉 프로그램을 통해 그토록 그리던 아들을 찾게 된 노금주 씨. 금주 씨는 미국으로 입양됐던 아들을 다시 만난 이후 지금껏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 아들이 입양됐다는 사실을 안 이후
살아도 사는 게 아닌 날들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에요. 이거 경복궁에서 찍은 건데 생일날 있죠. 생일날만 되면 제가 더 미쳐요. 아무리 세월이 뭐 흐르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요. 안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자식은요. 안 잊어버려져요. 그리고 제가 그때는 제가 처음에 우리 아들 잊어버리고서 진짜 죽으려고요. 전 죽으려고까지 했어요. 몇 번을 시도를 했는데 우리 어머니 때문에 못 죽었어요. 가서 뭐 내가 뭐 나쁜 소리는 안 어떻게 했으나 부모가 원하지 않은 입양이 가능했을까? 부모 동의 없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그거를 나중에 이제 성욱이를 찾고 나서 물어보니까 아빠 쪽에는 삼촌이, 엄마 쪽에는 우리 이종 언니가 포기각서를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전혀 진짜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응? 우리 애기를, 아니 내 아이를 내가 왜 내 아이를 놓고 포기각서를 쓰겠어요. 또 다른 관행도 횡행했습니다. 바로 비밀 입양입니다. 뿌리 깊은 혈통주의로 입양의 편견이 가득했던 시절, 입양을 하더라도 이 사실을 숨기며 양자가 아닌 자기 친자식으로 호적에 올렸습니다. 법적으로는 위법이었지만 대부분의 입양이 그런 식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는 한마디로 묵인사항이라고 봐야 되죠. 뭐 법적으로 위법인데. 그러니까 국내 입양의 경우 이제 우리가 호적을 만들면은 기아 호적을 똑같이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입양을 보내고 나면은 양부모들이 이거를 그때도 법이 있는 겁니다. 입양법에 의해서 입양 신고로 해가지고 하면은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는 쭉 그동안에는 자기가 입양 신고를 안 하고 친생자 출생 신고를 한 겁니다. 사실 이런 위법을 조장한 데는 국가의 책임이 컸습니다. 1977년 대법원은 입양 사실을 숨기고 친자식으로 호적에 올린 사안에 대해 명백히 입양 의사가 있었다면 입양 신고 대신 친자식으로 출생 신고를 했더라도 입양은 효력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입양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낳은 아이처럼 그러니까 쉽게 말해 국가에서 거짓을, 허위를 도와야 되는가 이 문제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도와왔어요. 쭉 도와온 거예요. 대법원이 77년 판결로 그렇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무호적 상태에서 바로 출생 신고하는 방식으로 가죠. 관련법은 있었지만 현실에선 무시되어 온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연들 속에 적지 않은 아이들이 법대로가 아닌 입양 절차를 밟았습니다. 외면 못할 현실을 인정한 결과였지만 이는 또 다른 아픔을 낳았습니다. 원치 않는 이별을 당했다는 부모, 친가족을 찾을 길 없다는 입양인들의 절규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아픔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취지로 개정된 입양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됐습니다. 종전에는 자녀를 입양한 뒤 행정기관에 신고만 하면 됐지만 이제는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거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특히 입양 서류에 반드시 출생신고 증빙 서류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정확한 기록을 남겨 훗날 양측이 모두 동의한다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 셈입니다. 우선 아이들이 자기네들의 그 뿌리를 알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우리나라의 그 과거의 입양 제도에서는 이제 단절이 되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이 지적을 많이 받는 상황이었고요. 또 가능한 신중하게 입양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일주일간의 입양 숙려 기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입양특례법이 개정된 취지는
입양 가는 아이들이 어떻게 보호받으면서 그 정말 제대로 입양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에서 나온 그런 개정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양부모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자격 조사도 강화되고 한편으로는 또 양부모님도 그 입양한 아이를 자신의 친자처럼 기를 수 있도록 친양자 지위도 부여해드리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인권유린이며 우리의 목소리는 이렇습니다. 첫째, 국회는 입양특례법 제기적으로 시행된 지 반년도 안 돼 이 법을 다시 고치라는 목소리가 불거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서울 신림동에 위치한 베이비박스. 직접 키울 수 없어 아이를 버릴 작정이라면 차라리 안전하게 이곳에 두고 가라는 공간입니다. 지난밤에도 생후 사흘된 아기가 들어왔습니다. 2.9kg의 남자 아기입니다. 이 아이는 참 생명이 소중하잖아요. 이 아이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거든. 이 생명은 일회잖아요. 일회용. 한 번 꺼지면 이게는 다시 소생할 수 없거든요. 자신을 고3이라고 밝힌 아이 엄마는 법 때문에 아이를 입양 보낼 수 없다는 편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올해만 80여 명이 이렇게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됐습니다. 이곳에 아이를 남긴 이들은 하나같이 입양 특례법을 탓했습니다. 이 지금 아이들이 10대 아이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이건 이제 출생신고거든요. 호적에 자기 호적에 출생신고예요. 여기에 편지를 보면 입양 특례법 때문에 아이들을 이 출생신고를 못해서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내 아이로 출생신고를 해야만 입양 보낼 수 있도록 바뀐 법이 미혼모들에게 아동육이라는 극단의 선택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대체 입양 특례법이 미혼모들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 걸까?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된 그 남자 쪽이 그냥 정말 스쳐 지나간다고 하는 사람?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엔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류의 만남이었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또 그냥 혼자 살 것도 아니고 앞으로 또 결혼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그런 출생신고 문제가 제일 좀 크게 저한테는 그런 것 같아요. 가족관계 증명서라든가 등본 같은 서류에 대해서 그 기록이 남는데 저랑 비슷한 처지에 놓인 미혼모들에 대해서는 배려가 없는 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왜냐면 내가 아이를 입양을 보냈다는 게 죽은 것이처럼 계속 남는다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부담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근데 제가 낳은 자식이고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니까 그건 별 대수롭진 않아요. 원치 않는 출산을 했고 이 사실을 평생 떠안고 살기 버겁다는 일부 미혼모들. 정말 입양 특례법엔 이들을 보호해줄 장치가 전혀 없는 것일까? 입양이 완료되면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완전하게 삭제됩니다. 이게 전부 증명이든 일부 증명이든 입양이 완료되면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완전히 삭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양 절차만 끝나면 출생 신고했던 자녀의 존재가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입양됐던 아이가 파양당할 경우엔 증명서에 자녀로 다시 살아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는 출생 기록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100% 입양된다고 장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최소 2, 3개월에서 최대는 1, 2년까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기간에 사람이 이건 모른다고 어떤 정말 운이 좋아서 숨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들통이 날 수도 있는 건데 그 기간 동안은 부담이 많이 되죠. 아이가 또 입양을 100% 간다는 보장은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입양을 가기로 되어 있는데 하다 보니까 아이가 무슨 뭐 장애가 발견이 됐든지 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심각한 장애 같은 경우는 입양이 안 되니까 외국도 못 나가고 그러면 그냥 가족관계 등록부에 남아 있는 거죠. 익명의 글들이 오가는 인터넷. 신생아 개인 입양이란 단어를 지자 여러 개의 글들이 떴습니다. 불법적인 입양을 시도하는 글들입니다. 이유가 뭘까? 이들과 접촉해 취재진임을 밝히고 직접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제 이름을 화상 밑에 올리고 싶거든요. 저희가 솔직히 말하면 불안해하는 게 저희 남편도 그렇고 가끔 생모가 나타나서 이렇게 몇 년 후에 지나간다고 하는 건 저희가 제일 두려워요. 양부모들은 그게 제일 두려울 거예요 아마. 혈액형을 미리 이제 서로 주고받는 거,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는 거, 혈액형을 맞춰서 만나는 거죠. 근데 애를 위해서도 그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나만 혈액형이 다르지? 뭐 이런 식으로 애가 받아들이기 전에 이렇게 충격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공개 입양은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이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혈족 문화에 대한 그게 한국은 너무 심해가지고 집안의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나와 남편의 문제와 내 가정 핵가족의 문제가 아니고 시어머님, 시아버님의 생각까지도 다 걸려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에 뭐 많이 그 법이 바뀌었잖아요. 입양 보내는 게. 네, 그것 때문에 좀 까다로워져가지고요. 생각도 해봤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요. 입양법이 개정돼 사실상의 비밀 입양이 어려워지자 음성적인 입양이 시도되고 있는 겁니다. 미혼모는 자기가 참 그 호적이 올리는 거 두려워가지고 아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고, 또 아직까지도 국내 입양하는 분들은 자기가 양자로 올리는 것보다는 친생자로 올려가지고 비밀로 입양하기를 원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공개 입양이 많이 된다고 하지만 실제 공개 입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이 되었을 적에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입양법 논란으로 긴급 마련된 공청회. 입양법을 지켜야 한다, 다시 고쳐야 한다, 팽팽한 대립이었습니다. 하지만 힘들게 입양을 결심한 미혼모에게 아이의 파양 등으로 2번 살쪄줘서는 안 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취직할 때, 결혼할 때 등 이 사회는 무수히 많은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파양 등으로 아이 존재가 부활하는 문제는 입양특례법이든 가족관계 등록부 등 법적 손질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복지부에서는 자기들이 안 하고 싶고 법무부에서도 자기들이 안 하고 싶은 뜨거운 감자니까 떠미는 건데, 법무부 쪽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럴 정도 뭐 가족관계 등록
상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되는데 뭐 다른 기사 보니까 검토해 보겠다라고 나오는데 복지부에서 먼저 대놓고 이건 특례법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도 자료를 냈거든요. 만일 미혼모로 살아가기 괜찮은 현실이라면 이런 논란도 없을 겁니다. 입양과 양육의 갈림길에서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이른 아침 어린이집에 갈 준비를 서두르는 주아. 순희 씨에게 주아는 눈물나게 소중하면서도 한없이 미안해지는 딸입니다. 미혼모라는 힘든 현실 앞에서 순희 씨는 한때 입양을 결심했습니다. 왔어? 일어나 이제. 자, 잠바를 한번 입어볼까? 하지만 입양을 보내기 전 몇 번 본 딸의 얼굴이 계속 밟혔고 결국 입양기관에서 딸을 되찾아왔습니다. 천천히. 입양을 보내버렸었다면 만약 그랬으면요. 상상하기 싫은데요. 상상을 못해요. 상상을 하면요. 모르겠는데 그냥 이 세상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그래요. 그냥 아기가 저는 없었을 것 같았어요. 선생님 자기 당연히 떨어지면 내가 딸과 홀로 마주한 현실은 생각보다 더 가혹했습니다. 24시간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긴 채 밤낮 없이 일했지만 매달 반값을 내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년 전 이곳 모자 가정시설에 들어온 뒤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흔히 말하는 월세 같은 걸 내지 않으니까 그 월세 될 돈이라도 모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매달 이제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매달 이제 꾸준히 모아서 지금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그래도 순희 씨는 운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월세 30만 원, 작은 부엌 하나 딸린 반지 앞방. 이곳에 민주 씨와 3살 된 아들 조문이가 살고 있습니다. 이건 엄마랑 같이 그린 거. 이건 엄마 그려준 거.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아들을 키우고 싶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같은 것도 친정에 또 일부. 보호자 시설이요? 생각해봤는데 대기시간 너무 커요. 대기시간 자리가 다 차거나 아니면 뭐 1년 대기해라, 2년 대기해라 이렇게 해서 그러기 힘들어요. 한번 시도는 해보셨는데 그렇게? 네. 모자이 집이 된대잖아요. 근데 굉장히 전국에 시설이 많은데도 그렇게 힘든가요? 네, 경계 쪽에 서울 쪽에 다 알아봤어요.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은 전국에 20여 곳. 실제 입소를 원하는 이들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양육하는 엄마들이 전국에 34개 미혼모자 생활시설에서 쏟아져 나오고 그들이 양육을 지원하는 미혼모자 공동생활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뭐 거의 600~700명밖에 안 되거든요. 비단 집만 문제가 아닙니다. 홀로 양육과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어려운 처지지만 이를 감안한 정부 지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미혼모 지원 정책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사실 미혼모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정책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미혼모 정책은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 안에 포함이 되어 있을 뿐이고요. 특히 주거나 양육 또 자립 지원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능숙한 솜씨로 재료를 손질한 뒤 연이어 맛있는 반찬들을 만들어내더니 어느새 30인분의 도시락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막 창업한 도시락 배달 업체입니다.
이 도시락은 조금 특별합니다. 바로 미혼모들의 자립 의지가 담긴 도시락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한두 번 손 벌리기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세네 번 재차하려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이 있어서 이들이 도시락 업체를 창업하기까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한 사회적 기업에서 도시락 작업 공간을 무료로 빌려줬고 또 대학생 사회공헌단체가 도시락 판로 개척에 나섰습니다. 가격이 5,000원이었어요. 그럼 미혼모 센터나 그 미혼모 센터를 갖다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재단이랑 연계를 해가지고 연계를 해서 저희가 빠져나간 이후에도 이분들이 자활을 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고요. 오견 씨도 이곳을 통해 자립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가 뭐 하고 있을까요? 엄마 일하는 동안. 어린이집에서 놀고 있겠죠. 몇 살이에요? 6살이에요. 네. 드디어 정성스레 만든 음식을 배달할 시간. 이들이 만든 도시락 맛은 어떨까요? 네, 맛있어요. 이게 고기도 좋은 거 쓰는지 쫀득쫀득하니 맛있고 야채 같은 거 상큼하니 되게 밸런스가 잘 맞는 것 같아요. 고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오견 씨. 정말? 그녀에게는 비타민이 되어주는 딸 은영이가 있습니다. 뭐 그러실 수 있어요. 저는 일단 오픈할 생각으로 지금. 네. 한때 너무 힘들어서 입양도 생각했었고 모든 걸 포기하려던 적도 있었습니다. 죽으려고도 생각해봤어요. 정말 너무 힘들 때는. 정말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왜냐면 사람들하고 단절되니까 일단은요 생각 자체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흘러가요. 그래서 죽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랑 이틀째를 굶어봤던 것 같아요. 정말 죽으려고 내 스스로 뭐 어떻게 몸 상처내고 이런 건 정말 못하겠는데 굶어서 죽더라도 같이 죽자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아이가 신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살려고 신발을 먹고 있는데 나는 뭐 하는 건가 싶은 거예요. 언제? 안 간다고 했잖아.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온 지 벌써 6년. 없었네 어차피.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은영이를 24시간 보육시설에 맡기고 일해야 했던 때였습니다. 친구가? 그래? 정말 저녁에 혼자 자는 그 방에서 정말 일주일 내내는 울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울고 출근하고 일주일 내내 출근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 24시간 어린이집이라는 게 정말 한 분만한테 맞는 시스템인가 저는 생각을 했고요. 데리고 있지만 아이 엄마가 없이는 미혼모라는 편견을 감내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거부를 하고 등재되는 걸 거부를. 미혼모 아이인지를 몰랐다가는 그런 얘기를 안 했다가 미혼모 아이인 거를 알면서 놀지 말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저 아이가 뭐가 어때서 저렇게 밝고 잘 어울리려고 하고 말도 듣고. 네, 전시장금 대출 받아서 이 힘든 시간들을 그래도 이겨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더 있어요. 은영아, 엄마가 은영이 사랑하는 거 알지? 엄마가 은영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지만 분명히 엄마는 노력할 거고. 하지만 친부모가 직접 키울 수 없는 아이들도 가정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힘들어도 직접 키우겠다는 미혼모를 지원하는 것만큼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새 가정을 이어주는 일도 중요합니다.
천사가 따로 없죠.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버려진 채 발견된 아기들입니다. 이 사랑스러운 아기들은 흔히 보육원이라고 말하는 양육시설에서 크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들의 부모가 돼주지 않는다면 아마 어른이 될 때까지 여기서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생명이 태어나면 가장 중요한 건 그 친부모가 키우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요. 두 번째,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아기 때는 국내 입양 가는 게 부모를 잘 만나서 있잖아요. 그 가족의 성원을 사는 게 아주 바람직한 거죠. 누가 때렸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을 가짜로 입양한 뒤 보험금을 타내려고 입양한 아이를 평생의 상처로 남을 파양이 해마다 늘고 있어 입양아를 이용하고 학대하고 파양도 마다않는 일부 극소수의 입양 부모들. 개정된 입양법은 입양아에게 2번 상처 주지 않기 위해 양부모의 자격 검증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자격 있는 양부모임을 검증받기 위한 서류는 10여 가지. 좀 번거롭긴 해도 그 취지에 공감한다는 게 입양 부모들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된 게 문제였습니다. 소영 씨는 알코올 중독 관련 서류 때문에 무척 애태웠습니다. 본인이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몰라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먼저 알코올 중독 상담센터로 연락을 했더니 중독이면 중독이지 무슨 중독이 아니라는 진단서를 자기네들이 어떻게 발급을 해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로 문의를 해보래요. 당연히 보건소에서 알겠지라고 물었더니 그런 진단서는 없대요.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에는 정신과적인 문제니까 신경정신과로 또 문의를 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경정신과의 의사 선생님한테 다 문의를 했는데 보건복지부로 다시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보라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로 연락을 드렸어요. 진단서 발급이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리고 또 진단서 발급 병원이라도 알려줘야지 저희가 진단서를 준비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결론은 자기들은 모른대요. 8월 5일 이후에 제가 알아본 건이었고요. 결국 소영 씨는 알코올 관련 인터넷 자가진단 결과를 제출해서 법원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법원에게 하라고 하고 법원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능한 한 입양하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면서도 이렇게 좋은 부모인가 아닌가를 이제 그 선별하는 건 필요하겠지만은 너무 절차 자체가 까다로워서 하시는 부모님들이나 아이들한테 어렵지 않도록 하는 거는 좀 필요할 것 같고. 엄마? 사과 좀 하는 거 봐봐. 이게 사과 보러 온 게 아니라 아빠 보러 온 거야. 이거. 딸의 선택을 받기 위한 엄마 아빠의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저절로 웃음이 번집니다. 8개월 된 공주님 정아 덕분입니다. 정민이 잘 갔다 왔어 오늘? 유치원에 다녀온 정민이도 정아부터 찾습니다. 오빠만큼 사랑해? 아들 셋만 있는 집에 딸아이. 우와 이거 뭐야? 오빠 셋을 둔 막내 여동생은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빠 왔어 오빠. 그러면 정아는 지난해 8월부터 이 가정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두 번 만나셨고 최근에 한번 사가 먼저 입양 관련 모임을 통해 알게 된 20대 초반의 젊은 부부가 정아를 대신 키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믿고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이제 제가 지금 이제 회사에서 그 대표로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 그 남자분을 이제 취직도 시키겠다. 그리고 제가 어려우면 경제적으로 좀 돕기도 하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드렸는데
결국은 다 그거를 거부를 하시고 입양을 하겠다. 사실 이거는 그렇게 정아를 만난 지 7개월. 끝나고 나서도 이제 두세 달이면 끝날 줄 알았던 입양 절차가 벌써 반년을 넘겼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주변에서 서울 답답한 마음에 탄원서도 넣어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족관계 증명서엔 동거인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입양 절차가 더디 진행되면서 마음고생도 많았습니다. 뭐 동의를 한 것과 승낙을 한 것은 애가 동거인으로 돼 있고 하니까 교회에서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아직 입양 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선례가 없어서 세례를 좀 지연을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다음으로 미루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입양 허가 난 후로. 아직 입양 절차 중에 있고 호적에 그냥 동거인으로 올라있고 우리 딸로 돼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남의 자식 마음 좋은 부부가 기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저 작은 시련일 뿐이라고 마음을 다잡는 두 사람. 그래도 이 지난한 입양 과정은 자꾸만 지치게 만듭니다. 저희가 이제 겪어보니까 저희 같은 사람한테는 그런 전담 부서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법원에서 항상 얘기하는 대로 이만큼 사건이 밀려있기 때문에 너희 거는 가장 빠르게 이렇게 앞에다 놔줄게 하는 이제 그렇게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몇 개월입니다. 지금 저희가 6개월, 7개월이 지금 넘어갔는데 개정 입양법이 시행된 지 10달째. 이전보다 입양 부모들의 마음고생이 커졌습니다. 전보다 많은 아이들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냥 두고 볼 일일까요? 법적인 과독이란 이름으로 시간을 흘려보내기에는 수많은 아이들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 행복 느껴지시나요? 서로가 서로의 기대, 힘겨운 날들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엄마일지 몰라도 엄마보다 더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올려주시고. 이 행복 느껴지시나요? 주변의 편견을 이겨내고 공개 입양을 결심한 뒤 긴 시간 인내하며 마침내 진짜 가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입양법 개정 이후 이곳에 120여 명이 버려졌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며 내 아이를 잘 부탁한다는 간절한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